며칠째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아랫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고 배 안에서는 가스가 꽉 차서 자리에 앉아 있기도 불편한 그 느낌. 밤에 누우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속이 무겁고 답답한 그 하루하루.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채소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버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장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단지 배변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식사가 두렵고 외출이 꺼려지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소를 더 챙겨 먹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챙기고 물도 하루에 여러 잔씩 마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화장실이 두려운가? 그 이유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통하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둘째, 지금 내장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는 법. 셋째, 아침 30분의 작은 변화로 굳어있는 장을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식단 개혁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화장실 가는 일이 힘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변했다면 돌보는 방식도 그에 맞게 바뀌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어디선가 익숙한 상황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기도 불편해 보이셨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오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제대로 본 게. 열흘이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은 그 열흘 동안 배가 늘 빵빵하고 묵직해서 밥 먹을 엄두도 잘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지 않고 무언가 안에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온종일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누우면 배가 더 팽팽해지는 것 같고 가스가 차올라서 옆으로 자세를 바꿔도 불편하고 결국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어 혼자 배를 문지르며 뒤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사실 2-3달 전부터 화장실이 조금씩 불규칙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일주일에 1-2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가 점점 묵직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유산균을 사다 줬고 이웃 어르신이 좋다고 해서 식초를 물에 타서 드셨고 몸에 좋다는 채소 반찬을 더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먹을수록 배는 더 부글거리고 더 묵직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가스가 워낙 차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배가 아프면 어쩌나, 외출 중에 화장실을 급히 찾아야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쌓이면서 경로당도 덜 가시게 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빠지시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배가 불편하니 식욕이 없으셨고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니 기운도 없고 기운이 없으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모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나쁜 거 먹은 것도 없고 나름대로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더 막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질문 속에 노년의 변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이 지금 몸의 상태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오늘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장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새 호스는 안이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서 물을 넣으면 빠르게 잘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호스는 어떻습니까?
안쪽이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구부러져도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든 장이 딱 그 상태입니다. 젊을 때 우리 장은 탄력 있는 근육과 충분한 점액 그리고 규칙적인 수축 운동으로 내용물을 부드럽게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장벽도 탄력을 잃습니다.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느슨해지고 장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던 점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신경신호도 예전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변이 만들어지더라도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내려오는 중에 장벽에서 수분을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수분이 빠진 대변은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대변은 더 이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대변은 장 안에 오래 머무르고 오래 머무를수록 더 굳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이완성 변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늘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스스로 밀어내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장이 힘이 없고 건조해진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생채소, 고구마, 양배추, 도라지, 각종 나물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더 열심히 드십니다. 물론 이 음식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내장의 상태입니다. 기운이 없는 장에 거친 섬유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에서 더 뭉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장 안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배가 더 빵빵해지고 더부룩하고 콕콕 찌르는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생채소 반찬을 잔뜩 드신 날, 다음 날 오히려 아랫배가 더 무겁고 더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내장이 차갑고 거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겨울날 꽁꽁 언 손을 찬물에 담그면 더 빨리 녹습니까? 아니면 더 굳어버립니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 없고 차가워진 장에 차갑고 거친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움직임을 더 멈추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해결하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거나 자극성이 강한 변비약에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메마른 땅에 물만 퍼붓는다고 바로 비옥한 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 안에 먼저 부드러운 윤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동시에 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굳어있던 대변도 억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미끄러지듯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 5번째 파트에서 실제 루틴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될 때 몸 안에서는 조용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한 번 화장실에 가는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배변 주기가 길어지고 장 안에 대변이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은 더 많이 빠지고 변은 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배출하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고 그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치액이나 항문 열상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 안에 가스가 지속적으로 차면 복부 팽만이 만성화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흐름 전체가 둔해집니다. 위가 빨리 비워지지 않으니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몸은 이 불편함에 나름대로 적응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몸은 변비약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장 스스로 움직이려는 능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더 움직이지 않는 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배가 불편하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피로감이 높아지고 피로한 몸은 장 운동을 더욱 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수면과 장 운동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며 사이클이 굳어집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편하게 가지 못하면 사람은 은근히 예민해집니다. 밖에서 배가 아프면 어쩌나, 가스가 차면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쌓이면서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일이 더 없어지고 몸을 안 움직이니 장 운동도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랫배가 무겁고 며칠에 한 번씩 화장실이 힘들고 배 안에 가스가 자주 찬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비와 함께 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갑자기 배변 습관이 크게 달라졌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 루틴보다 먼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일상적인 노년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야기이지 모든 경우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루틴이 아주 현실적이고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다시 살리는 루틴은 4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깨우고, 적시고, 움직이게 하고, 반복해서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장을 따뜻하게 깨우는 한 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음료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무염 버터를 아주 소량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의 따뜻한 온도와 카페인 성분은 위대장 반사를 자극합니다. 위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침 배변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경로입니다. 여기에 소량의 버터, 즉 부드러운 지방 성분이 더해지면 메마른 장의 통과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겁지 않게 드십시오. 손에 쥐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버터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무염 버터를 사용하시고 양은 아주 소량에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십시오. 몸이 이제 아침이구나, 움직일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가 맞지 않으시거나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은 밥 위에 무염 버터를 조금 올리고 간장을 살짝 곁들여 부드럽게 비벼 드시는 것입니다. 예전 어머니들이 입맛 없을 때 해주시던 소박한 밥상과 비슷합니다. 따뜻한 밥이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량의 지방이 통과감을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식사 때마다 장을 적시는 기름 한 숟가락.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혈관에 해롭다는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과 종류입니다. 적절한 양의 식물성 기름은 메마른 장에 부드러운 윤활을 더해주고 딱딱하게 굳은 대변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익숙한 향 덕분에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드시기 좋고 올리브유는 부드러운 풍미로 다양한 식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나물 반찬에 한 바퀴 둘러 드시거나 밥에 살짝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매일 꾸준한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자두, 즉 푸른을 활용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물에 불린 푸른이나 푸른 주스는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메마른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자극성 변비약처럼 갑자기 배를 아프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장 안 환경을 촉촉하게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오전 시간에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물의 온도를 바꾸는 것. 변비가 있다고 해서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늘 차갑고 소화가 느린 분들께는 냉수가 장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장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식후 짧은 산책과 규칙적인 배변 시간.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볍고 천천한 산책만으로도 복부가 리듬을 타고 잔군동이 자극을 받습니다. 몸이 조금씩 흔들리고 호흡이 깊어지면 장도 그 움직임을 따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음료를 마신 후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신호가 약하더라도 억지로 오래 힘을 주기보다는 짧게 시도하고 일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장은 압박보다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같은 시간, 비슷한 순서, 부담 없는 자극. 이 단순한 루틴이 약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병 위에 앉을 때 발밑에 낮은 받침을 두어 무릎이 골반보다 약간 올라오게 하면 직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펴져서 불필요하게 오래 힘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참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기보다 입을 살짝 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 첫째, 탄닌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감, 도토리, 진한 홍차, 녹차 같은 음식은 경우에 따라 장 속 수분을 빼앗아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드시기보다 지금 내 배 상태를 먼저 살피십시오. 둘째, 차가운 물을 아침 공복에 벌컥 마시는 습관입니다. 시원한 느낌이 속을 뚫어주는 것 같아도 장이 차갑고 무기력한 분들께는 오히려 움직임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맑은 국물까지 무조건 피하는 습관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국물은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이 심하지 않은 맑은 국물은 오히려 메마른 장에 편안한 수분을 공급하고 음식이 더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곁들이는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진료실에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잠깐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방법이 달라져야 했던 거죠? 맞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몸이 변했는데 방법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어르신께 제가 드린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1분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따뜻하게 비빈 뒤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10바퀴 문지르기. 그리고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장을 깨우기. 식사 때 들기름 한 숟가락 곁들이기. 적당한 양의 푸른으로 장 속 수분 환경 만들기. 찬물과 지나치게 거친 음식 줄이기.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 시도하기. 딱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치고 무거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화장실 신호를 먼저 기다리게 돼요. 그 한마디에 저도 참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배변이 편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랫배가 가벼워지니 식사가 즐거워지셨고, 가스 걱정이 줄어드니 경로당에 다시 나가셨고,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면서 삶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화장실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는데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년의 변비는 단순한 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혼자 이 불편함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변화에 맞게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우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장을 깨우십시오. 식사 때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여 장을 촉촉하게 적셔 주십시오. 푸른으로 장 속 수분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십시오. 식후 짧은 산책으로 장에 리듬을 주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장에게 반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눈 뜨자마자 1분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 7가지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같은 순서로 배를 문지르고 같은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화장실이 덜 두렵고 아랫배가 덜 묵직하고 하루 표정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속이 가벼우니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저는 장이 편안해지는 것이야말로 다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이야기를 알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 편안함을 되찾는 과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품격을 되찾는 일이고 나를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더 다정하게 돌보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환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답답함 대신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스크립트는 일상적인 노년 변비 관리의 참고가 되는 생활 건강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경고 신호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